안녕하세요. 김기만 건설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코텀스 2020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코텀스라고 하는 것은 정형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의미합니다. 자,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계약 체결과 관련된 그러한 것들을 알파벳 세 자리로 좀 통일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 관계에서 누가 어디까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가, 그러한 내용과 관련돼서 과거에 많이 사용하던 그런 조건들을 ICC에서 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코텀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0년마다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20 버전이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인코텀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 자리 알파벳 그 용어만 보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와 비용이 어디까지인가, 위험의 이전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그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의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코텀스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유체물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즉,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국제 무역의 하나의 내용이 되는 그 유체물들 있죠. 우리가 굿즈라고 하는 상품에 대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코텀스 같은 경우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고요. 기타 운송 계약이라든가 뭐 보험 계약이라든가 은행과의 신용장 계약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인코텀스에서 누가 운송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한 내용은 있지만 누가 누구의 비용으로 부담을 한다 이런 내용은 있지만 운송을 어떻게 체결을 해야 한다. 운송 계약과 관련돼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따라야 한다. 이런 내용들은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인코텀스 같은 경우는 인도, 위험, 비용의 분기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요. 소유권의 이전이라든가 또는 양 당사자 간의 계약의 위반이라든가 또는 권리의 구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요. 계약의 위반과 권리 구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엔나 협약에서 정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비엔나 협약에서도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은 있지만 어떻게 이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각국법에 의해 행한다라고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 규칙이다 보니까 강행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FOB 조건으로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인코텀스 2020으로 할지 2010 버전에 따를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면 돼요. 그래서 계약서상에 우리는 FOB로 계약을 하는데 이 FOB는 인코텀스 2020을 따르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지만 2020이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코텀스 2010 버전부터 이제 이어져 오는 건데요. 인코텀스 같은 경우는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유럽 생각하시면 돼요. 유럽 같은 경우는 나라가 붙어 있다 보니까 도로로 운송이 가능해요. 도로 운송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 가는데 그냥 국경선을 차량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의 하나의 국가처럼 이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까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개별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러한 그림을 그려 놓으시면 이해하시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자, 제일 먼저 이 X웍 조건이 나와요. 자, 이 X웍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 인도 조건입니다. 매도인이 물건을 본인의 공장이나 창고에다가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물건 저기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운송수단을 매수인이 보내는 거예요. 매수인이 운송수단을 보내서 싣고 가는 겁니다. 매도인은 이렇게 내려놓기만 하면 돼요. 한쪽에다 구분만 해놓으면 돼요. 알아서 싣고 가세요 하는 조건이 이액석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은 이 지점까지 공장이나 창고에 물건을 두는 이 지점까지 비용과 위험을 부담을 합니다. 심지어 수출 통관 의무도 없어요. 수출 통관 의무도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매도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의무가 적은 최소 의무 조건, 반대로 매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대 의무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은 이 지점이다. 물건을 구분을 해놨을 때 딱 놓고 가져가세요 하는 그 지점까지 우리가 비용과 위험을 부담을 한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EXO 같은 경우는 어떠한 운송 방식에서든 사용할 수 있어요. 즉 도로 운송에 의해서 나중에 수입 국가까지 갑니다. 그렇죠? 해상 운송을 할 수도 있고요. 항공 운송을 통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EXO 같은 경우는 어떠한 운송 방식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거래 방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CA 조건입니다. 자,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두 곳이에요. 위험과 비용이 넘어가는 그 지점이 크게 두 곳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 즉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할 때 매도인의 의무가 종료가 되는 그러한 조건인데요. 그래서 프리 캐리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할 때 자유로워진다.
면책된다, 책임이 없어진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하는 장소가 영업장 구내가 아닌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 지점까지, 그러니까 이 지점이 되겠죠. 공장 이외의 별도 지점까지 본인의 운송수단에다가 물건을 실어서 운송인한테 인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때 인도를 할 때 운송수단으로부터 물건을 양하할 의무는 없어요. 그냥 차를 이렇게 대는 거예요. 차를 대놓고 물건 가져가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점까지, 인도하는 지점까지 매도인은 비용과 위험을 부담을 하면 되는 거예요. 즉, 그 이후에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에 물건이 파손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거는 매수인 책임이지 매도인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있다면 매도인 비용이 아니라 매수인 비용이 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만 FCA 조건부터 수출 통관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EX워크 조건은 매수인에게 있고요. EX워크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조건에서의 수출국에서의 수출 통관 의무는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하기로 한 장소가 EX워크와 동일한 장소예요. 그러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 차량을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상차를 해주면 돼요. EX워크 조건 같은 경우는 EX워크에서는 우리가 상차 의무가 없었죠. 저기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하면 돼요. 그런데 FCA 조건이고 그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라면 그때는 상차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목적지까지 가는데 발생하는 그러한 필요한 국제 운송 계약 같은 경우는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도인은 수출국 내 지정 장소에서 물건을 그냥 운송인한테 넘겨주기만 하면 돼요. 이때의 운송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입니다. 즉, 매도인은 운송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어요. 매수인이 알려주는 장소에 그 시간에 물건을 이렇게 가져다 주면 되는 조건입니다. 여기서 끝나요. 이게 FCA 조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FAS 조건이라고 있습니다. 자, FAS 같은 경우는 배 옆에다가 물건을 가져다 주는 조건이에요. 여기를 해상이라고 보시고요. 여기가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 옆에다 가져다 주면 되는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배가 접안을 했어요. 수입자가 지정한 그 선박이 접안을 합니다. 그러면 배 옆에다가 물건을 가져다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 지점까지의 비용과 위험만 부담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배가 큰 배예요. 대형 선박인데 수출항이 수심이 얕아요. 그래서 큰 배가 못 들어와요. 그러면 먼 바다에 대기하고 있겠죠? 묘박지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지점까지 우리가 라이트 또는 뭐 부선 또는 바지선을 통해서 이 물건을 가져다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먼 바다 옆에까지, 먼 바다에서 대기하고 있는 배 옆에까지 물건을 가져다 줘야지만 매도인의 의무가 종료가 되는 그러한 조건이 FAS 조건이에요. Free alongside ship이에요. 배 옆에다 주면 매도인은 자유로워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 옆에다가 물건을 가져다 놓을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또한 수출 통관 의무는 매도인한테 있습니다. 이게 FAS 조건이에요. 배 옆에다가 가져다 놓고 나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을 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국제 운송 계약은 매수인이 체결을 하지 매도인이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FOB 조건이 있습니다. Free on board예요. 본선에 적재하면 갑판에다가 본선에다가 적재만 해주면 매도인은 면책이 된다. 자유로워진다는 조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림 보시면 배 있죠? 배 위에 물건이 올라가 있죠? 이때까지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을 합니다. 물건이 배 위에 적재가 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이라든가 위험은 매수인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OB 조건 같은 경우는 중요한 점은 위험이 이전이 되는 시점은 본선에 적재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프리온보드 같은 경우, FOB 조건 같은 경우는 본선에 적재하면 그때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이 된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FR 조건이 있는데요. CFR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Cost and Freigh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 해상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C 조건부터는 매도인이 국제 운송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수입항구에 갈 때까지, 수입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운송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엑스웍부터 그다음에 FOB까지 살펴봤을 때는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동일했습니다. 즉, 물건을 인도하는 지점까지 매도인이 위험과 비용을 부담을 했는데 C 조건에서는 이게 두 곳으로 나뉘어요. 자, 어떻게 나뉘냐면
일단 비용은 수입항까지 매도인이 부담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용은 여기까지 부담이에요. 그런데 물건이 수출국에서 수출 항구의 본선에 적재가 되면 그 이후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선 매수인이 책임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은 FOB와 동일해요. FOB와 동일하게 수출국의 본선에 적재될 때까지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을 하고요. 그 이후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위험에 대해선 이렇게 부담을 하는 거고요. 비용에 대해서는 수입 항구까지, 여기까지 부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 조건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결국은 CFR이라고 하는 것은 FOB에다가 프레이트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FOB 조건에다가 수입 항구까지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을 하는 그러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가장 큰 특징은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IF 조건이 있는데요. CIF 조건은 요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CIF는 CFR에다가 인슈어런스가 더해지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풀어 쓰게 되면 요 개념이죠. FOB에다가 프레이트에다가 인슈어런스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FOB라고 하는 것은 C, 즉 코스트가 되는 겁니다. 자, 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매도인은 위험을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 수출 항구에서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만 위험을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은 수입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의 해상 운임과 그리고 보험료 요거까지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CIF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험에 가입했다라고 하는 보험 증권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조건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CIF 조건에서 별도로 매매 당사자 간의 계약과 관련돼서 부보와 관련된 약관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CIF에서는 최소 부보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ICC-C라든가 ICC-FPA, FPA 약관으로 부보를 하면 됩니다. 물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C나 FPA보다 높은 수준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PT 조건이 있는데요. 자, CPT 조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FCA에다가 한 단계 얹어주면 됩니다. 자, 즉 느낌이 오죠? C 조건 같은 경우는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CPT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을 합니다. 물론 목적지까지 가는데 운송계약을 매도인이 체결을 하는데요. CPT 조건에서의 위험의 분기점은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한 시점까지 위험을 부담을 하고요. 운송인에게 물건이 이전이 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다만 비용과 관련돼서는 수입국의 지정 장소까지 매도인이 부담을 해요. 이러한 특징을 갖습니다. 이게 CPT예요. 그래서 이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위험은 수출국 내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할 때까지 매도인이 부담, 인도한 이후에는 매수인 부담, 비용은 수입국에 지정된 장소까지 물건을 가져다 주었을 때. 중요한 점은 물건이 실려 있죠? 양하 의무는 없습니다. 물건을 내려서 인도할 의무는 없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CIP 조건이 있는데요. 자, CIP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CPT가 FCA 플러스 커리지라고 보면 CIP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CPT 플러스 인슈어런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IP 같은 경우는 동일합니다. 위험은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건이 인도됐을 때, 그리고 비용과 관련돼서는 수입국에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료, 여기다가 보험료, 매도인 부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CIP 조건입니다. 자, 그런데 CIP 우리가 아까 CIF 봤을 때 최소 부보 조건이었잖아요. 그런데 CIP 같은 경우는 인코텀스 2020으로 넘어오면서 좀 바뀌었습니다. 얘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최대 부보 조건이에요. 그래서 ICC-A라든가 ICC 올리스크, 신협회 적하약관, 구협회 적하약관 중에 최대 부보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면 돼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부부하는 것도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이게 2020으로 넘어오면서 바뀐 부분이에요. 기존에 인코텀스 2010 같은 경우는 둘 다 별도의 조건이 없으면 최소 부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렇게 구분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C 조건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이 요거예요. 위험과 그 다음에 비용의 분기점이 상이하다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자, 위험은 전부 수출국에서 매도인에게 이전이 돼요. 그렇죠? EX웍부터 CIP까지 살펴봤을 때 이 부분에서는 위험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곳은 다 수출국이에요. 맞죠? 자,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AP 조건이라고 있어요. DAP는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지정된 장소까지 매도인이 본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건을 가져다주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라스베이거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한국의 수출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까지 물건을 가져다 줘야 돼요. 그래서 지정된 장소까지 물건을 딱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DAP예요. 자, 중요한 점은 여기서도 물건을 내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수입 통관과 관련돼서는 매수인이 부담을 합니다. 매도인은 수출 통관하고요. 운송계약 체결해서 지정된 장소까지 물건을 가져다만 주면 돼요. 수입 통관은 매수인한테 있고요. 운송수단으로부터 물건을 내려줄 필요가 없는 조건이 DAP입니다. 자, 그 다음에 DPU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뒤에다 그릴 수 있어요. DPU 같은 경우는 2020으로 넘어오면서 만들어진 조건입니다. 자, 쉽게 생각하면 요거예요. DAP 같은 경우는 잠깐 앞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수단에 물건이 실린 채로 인도하는 조건이었죠. DPU 같은 경우는 동일 장소에서 물건 내려주면 돼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DAT 같은 경우는 터미널이라고 하는 요 그 보세 구역이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DPU 같은 경우는 장소적 제한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든지 상관없이 운송수단으로부터 물건을 내려서 인도할 수 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인코텀스 조건 중에 유일하게 매도인이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하여 내리는 거죠. 내려줄 의무가 있는 조건이 요거예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DPU예요. 그래서 매도인은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하여 매수인의 처분하에 둔 때 인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물품 양하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AP하고 DPU를 비교를 했을 때 차이점은 만약 뒤에 나오는 장소가 둘 다 라스베이거스다라고 했을 때 얘는 운송수단에 그냥 실린 채로 얘는 운송수단에서 내린 채로 이렇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둘 다 수입 통관 의무는 매수인한테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DP예요. DDP 조건 같은 경우는 Delivered Duty Paid라는 조건이에요. 그렇죠? 즉, 매도인이 수입국에 지정된 장소에 물건을 인도하는 조건인데 여기서 추가가 되는 것이 매도인이 수입 통관까지 해야 돼요. 수입 통관과 그리고 세금까지 부담을 해서 통관이 완료된 물건을 수입자한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이때도 DPU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운송수단에 실린 채로 인도를 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EX웍 조건 같은 경우는 매도인의 최소 의무, 반대로 매수인의 최대 의무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선 바뀌는 거예요. DDP에서는 매도인의 최대 의무, 그리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최소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D조건을 비교를 해볼 때 DAP하고 DDP의 차이점은 수입 통관을 매수인이 한다, 매도인이 한다. 요거밖에 없고요. DPU하고 DDP하고 비교를 했을 때 수입 통관을 매도인이 한다, 매수인이 한다. 그리고 운송수단에 내린다,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조건입니다. 자, 이렇게 인코텀스 조건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인코텀스 2010 버전부터 내려온 분류 방법인데요. 우리는 지금 EX웍부터 DDP까지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런데 인코텀스 2020에서 2010 버전부터 2020 버전에서 분류 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상 및 내수로 운송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기타 어떠한 방식에서든 사용할 수 있는 조건,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해상 및 내수로 운송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4가지예요. FAS, FOB, CFR, CIF.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그 외에 7가지 조건들은 어떠한 운송 방식, 여기서 어떠한 운송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복합 운송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7가지로 정리가 되고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조건은 2가지밖에 없어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CIP와 CIF입니다. 자, 이 2가지 조건을 제외한 이쪽 부분에 있는 것들 있죠? 이러한 조건들, 그러니까 CIF, CIP를 제외한 EX웍, CPT, FCA, FOB, 그 다음에 FAS, CFR 이런 조건에서는
결국은 해상 운송 자체를 매수인이 하죠. 국제 운송을 매수인이 하기 때문에 매수인은 본인의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 본인이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D조건으로 넘어오면 매도인이 수입국에 지정된 장소까지 물건을 가져다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운송 중간에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다 매도인 책임이에요. 따라서 매도인이 본인의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할 수도 있고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CIF하고 CIP 같은 경우는 보험 계약은 매도인이 합니다. 그리고 보험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피보험자는 매수인이 돼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이 두 가지를 제외한 이쪽에 있는 조건들은 보험 계약자도 피보험자도 매수인이 될 거고요. D그룹 같은 경우, D조건 같은 경우는 매도인이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D조건 같은 경우는 다시 매도인이 이 지점까지 물건을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시 일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X웍 뒤에는 수출국의 공장의 장소가 나오겠죠. 그리고 만약 FOB라면 수출 항구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CFR 같은 경우는 뒤에 수입 항구가 나옵니다. CIF 같은 경우는 뒤에 수입 항구가 나와요. CPT와 CIPD에는 수입국의 지정 장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D조건은 뒤에 수입국에 지정된 장소가 이렇게 나와요. 뭐 DAP 라스베이거스, DDP 라스베이거스, 우리나라에 수출한다. FOB 인천 포트, FOB 부산 포트, CFR 뭐 뉴욕 포트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장소까지 매도인이 결국은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점까지 뒤에 나오는 각 조건의 뒤에 나오는 지점까지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요게 인코텀스입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